안녕하세요. 한류 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잡지인 롤링스톤에 6월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전원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롤링스톤 표지 모델로 선정된 것은 롤링스톤 5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또 롤링스톤은 커버스토리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됐는지에 대해 소개하며 방탄소년단이 가진 카리스마와 음악성 등을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곡 버터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어떤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울지 기대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웨이브 출발합니다.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3억 뷰 뮤직비디오를 10편째 보유하게 됐는데요. I Can't Stop Me는 트와이스 두 번째 정규 앨범 Eyes Wide Open의 타이틀곡으로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사에 참여해 발매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12월 일본에서 일본 싱글 앨범 쿠라쿠라를 발표하고 현지 대표 음악방송인 TV 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맛 핫소스가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 37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앨범 맛 핫소스는 중국 QQ뮤직과 쿠어뮤직, 후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와 일본 라인뮤직 앨범 톱100 차트, 라큐테 뮤직 실시간 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 QQ뮤직에서는 판매액 100만 위안, 우리 돈 1억 7천여만 원을 달성한 앨범에게 부여하는 플래티넘 앨범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엔하이픈이 한국에서 발매한 앨범 보더 카니발로 일본 오리콘 일간 주간 차트에 이어 월간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엔하이픈은 2주 연속 오리콘 주간 음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되는데요. 최근 일본 유명 잡지 비비 6월호 표지를 장식하며 차세대 한류 스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엔하이픈은 오는 7월 일본에서 데뷔 싱글 보더 하카나이를 발표하며 일본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닿을 때까지 우린 매일 연락해야 해 이 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차갑고 주눅들게 하는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 유품정리사 김세별의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드라마가 있죠.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인데요. 고독사와 산업재해 등 우리 사회의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드라마 무브 투 헤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출연 배우들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드리러 온 무브 투 헤븐의 한 그루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가족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분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무브 투 헤븐은 이제 이런 유품 정리사라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 돌아가신 이 고인의 어떤 사연과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대신 전달받을 사람에게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런 유품을 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어떤 고독사나 어떤 해외 입양이나 어떤 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맡은 이 상구 캐릭터가 그런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한탄을 뭔가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캐릭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독님, 작가님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당연히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 현장이 너무 이제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형한테 또 보고 배우고 그냥 편하게 연기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덜고 이 작품을 통해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부담감 좀 있었지만 결국 해내고 감사. 사회에 대한 어떤 단절과 이런 소통에 대한 부재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에 어떤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무브 투 헤븐 에피소드별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어디서 봤고 어디서 들어봤고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법한 진짜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보시고 삶이랑 또 주변에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색깔이 다 달라요. 항구랑 그루랑 나무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색이 한 번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림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재미있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셋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어떤 이야기와 장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혀 안 친구들을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에요? 형같이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막 좀 실없는 농담이나 장난도 많이 쳐줬는데 오히려 동생들이 많이 받아주고 그래줘서 제가 진짜 촬영할 때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브 투 헤븐을 보시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 연기로 표현한 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생소한데 또 이제 또 어떤 직업인지 또 알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먹먹해진 순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감정을 여러분들께도 고스란히 너무나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 무브 투 헤븐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깨워 네 맘을 깨워 터질 것만 같은 my skin Girl on my dish 기억하냐?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 편지 고마워.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오키로! 攻撃されてる! よもやよもやだ。炎の呼吸、一の方。起きて戦え！戦え！戦え！ Dad always says the pack stays together. That's my girl. Seatbelt mode. Now we're searching for a perfect place to call home. You see that wall? Yeah. You want to jump in? Yeah. No! We'll be back before anyone knows. You took Dawn for a joyride. The Bettermans built the wall. I can't believe I'm actually having lunch with spies. I'm just a salesman. Exactly. You're civilians the KGB won't be watching. Everyone you meet, assume they're KGB. The idea that you are an ordinary businessman. War must be abolished before they abolish us. I am asking you to stop going to Moscow. I am asking you as your wife. Hello, Detective Banks. Do you know where your officers are? I'm a little spin like a spiral. Jigsaw.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일본에서 연극으로 재탄생합니다. 연극 기생충은 영화의 구성과 캐릭터는 그대로 옮긴 채 무대 배경만 1990년대 일본으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이미 미국에서 드라마 제작에 돌입한 영화 기생충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일본에서 2023년 개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연극 기생충이 영화처럼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